네, 뉴스타워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소식. 자, 사면 초과에 몰린 한진 총수 일가의 소식입니다. 관세청이 총수 일가의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했는데요. 자, 제보자를 통해서 한진 일가, 그러니까 지금 조양호 회장의 집에 비밀의 방이 있다라는 제보가 있었고, 또 그리고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비밀의 방이 확인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추가 제보에 의해서 실제로 비밀의 공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예. 네. 다만 이제 그곳에 그 고가의 밀수품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긴 하지만 지금 그 관세 당국에서는 정확한 물품 내역은 아직 밝히고 있지 않은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하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그 지상 2층의 드레스룸에서 현재 발견이 된 것인데요. 예. 상당히 그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아마 소수만이 알고 있었을 그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런 거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결국 이제 이 지난번에 압수수색을 했을 때 찾지 못했던 물품을 아마 지금 비밀 공간을 통해서 찾았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네. 본다면 밀수 또는 관세 포탈의 혐의가 더 짙어지는 이와 같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다른 추가 제보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추가 제보의 내용을 이 비밀 공간을 통해서 또 확인하는 이런 작업도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자, 이 비밀의 방에 관세 신고가 되지 않은 고가의 해외 명품이 있는지 여부가 가장 쟁점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4월 말에 이미 그 평창동 자택을 한번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네. 예.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내부 관계자로부터 아주 첩보를 입수를 했는 것이죠. 네. 아마 그때 그 압수수색하지 못한 공간이 있다라는 걸 해서 전격적으로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 그 시간이 거의 10시간이 넘는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네. 미뤄 짐작컨대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에서 10시간 압수수색했다는 취지는 뭐냐면은 많은 물건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 이 부분이 상당히 있었지 않을까 좀 미루어 짐작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신 들은 것처럼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압수수색을 했을 때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대신에 안에 있는 그 고가의 물품으로 추정되는 것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고 그것에 대한 매수에 있는 근거를 대라 이런 식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비밀의 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시간이 10시간이 넘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의 이 고가품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총수 일가의 비밀의 창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이번에 그 관세청과 관련되는 밀수나 아니면 탈세 의혹 이외에 다른 모종의 다른 물건들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기자들이 질문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해서 확보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그 관세청이 함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한진그룹의 직원들을 통해서 밀수를 했다는 제보가 계속되고 있고 또 관세청에서도 직접 압수수색까지 했는데요. 여러 가지 물품이 있습니다만은 좀 몸집이 큰, 부피가 큰 가구 같은 것도 들여왔다도 해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것도 이제 수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제 압수한 장소가 이 물류센터도 압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네. 전산 자료를 확보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항공기인데 화물 항공기를 통해서 부피가 큰 예. 커다란 가구 같은 것은 운송이 되고 나서 이 한진 계열사에 있는 물류회사가 이 커다란 가구를 평창동 등에 이렇게 예. 배송한 것이 아니냐 이런 혐의를 포착을 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작은 것은 그야말로 직원들을 통해서 상주 통로를 통해서 관세청과의 어떤 묵인이라든가 나름대로의 방조 아래에서 직접 자택으로 배달이 됐는가 하면 예. 부피가 큰 것은 역시 항공 화물을 통해서 물류센터를 이용해서 배달이 됐다라고 하는 이런 점에 더 비난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어제 다른 보도에 의하면 LA 자택에 있는 곳에서도 세계 곳곳에 있는 고가의 물품 자체가 또 그쪽으로 이렇게 반입이 됐다 이런 얘기도 전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이런 기업이라고 하는 일정한 공적인 조직을 이용을 해서 자신의 나름대로의 기호품 또는 생활용품 등을 마치 비행기를 택배 운송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하는 것은 아니냐 이런 점에서 더 비난 가능성이 현재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이런 가운데 그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매년 이제 국제적으로 하게 되는데 대한항공이 이 면세점에 뽑히기 위해서 설문조사에 답변하는 그 과정에서 자사를 찍으라면서 직원들을 압박한 그런 정황도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2013년 전후로 해서 몇 년간 이 영국의 유명한 기내면세점 그 평가 업체에서 예. 우수 항공업체로 선정됐다라는 보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예. 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3년 전후로 해서 기내면세점과 관련된 그 설문조사를 하는데 그 대한항공 직원 그리고 또 거기에 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직원과 그 가족 더불어서 예, 예. 이 기내면세점에 납품하는 업체 관계자들한테까지도 대한항공에 투표를 해달라라고 해서 독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더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한항공이 그와 같은 사실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바로 인정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뭐 독려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어느 회사나 자기 물건 잘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는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 그것을 단순히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것을 넘어서 그것에 대해서 당신 몇 건 했어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서 그 이후에 어떤 인사적인 조치까지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정말 그 이른바 갑질이 될 수 있고 더불어서 이 같은 이제 그 직원들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직원 이외에 납품 업체까지도 그런 식으로 이른바 했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른바 갑의 을에 대해서 위세를 했는 이른바 갑질 범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네. 한진그룹 일가의 밀반입 의혹과 함께 이제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짚어본 갑질과 관계돼서 또 있지만은 이 외에 또 이명희 이사장의 이제 폭행과 폭언과 관련한 경찰 조사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서울 경찰청 그 광수대에서 주체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고 이 발생 장소가 뭐 인천 지역이기 때문에 인천 광수대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그 최근에는 그 이명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뭐 김모 소장이 뭐 접근을 해서 피해자에게 돈으로 뭐 회유를 하려고 했다 이런 것도 그 보도가 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가 이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한다고 하는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현재 내사 상태에서 이제는 공식적인 수사의 상태로 그 전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특정이 됐고 또 그 피해자의 상당히 적극적인 진술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그 폭행 또는 상습 폭행 또는 심지어 이 업무 방해한 모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혐의로 곧 수사가 이제 정식 수사가 시작이 되고 아마 이명희 여사도 피의자로서 소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짙어지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지금 저기 화면을 통해서 보는 장면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보셨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뭐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저게 2014년에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장에서 발생한 장면이었는데 말이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피해자가 저렇게 처벌을 원한다고 이제 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처벌은 어떻게까지 결정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같은 상황을 봤을 때는 사람에 대해서 위력을 특히 그 헬멧 쓰고 있는 여직원을 밀치고 예. 또 이렇게 무서워서 가니까 막 따라가는 그런 모습을 예, 예. 보였고 더불어서 그와 같이 말리는 사람 남자에게 손에 들고 있던 종이까지 뺏어서 이렇게 흩어버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남자 직원과 여직원 둘에 대한 폭행 혐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행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처벌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네. 저분들 중에 누구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그 피해자로서 처벌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실제로 저와 같은 동영상이 지금 입수된 이후에 내사를 거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 부분은 사실상 다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아직까지 5년의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처벌이 된다 할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일반 폭행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예. 이하의 벌금이어서 처벌 수위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다만 지금 저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또 얘기하고 있듯이 이른바 업무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명희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대한항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죠. 그런데 이와 같은 건설공사 업무를 하는데 가서 본인이 어떤 이른바 갑질 같은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서 예. 이와 같은 현장에 있었던 관리 감독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봐서 형법상 업무 방해죄로 처벌될 여지가 없지 않나 싶은데요. 예. 앞으로 지금 경찰에서 어떤 법을 의율을 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폭행과 폭언에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5년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한진 총수 일가에 대한 소식 짚어봤고요.